사회 1단원 11차 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봅시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쪽에 있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인의 반에서는 자리를 바꾸는 문제에 갈등이 생겼다.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싶어. 키 순서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정하면 어떨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 앉고 싶어. 제법 뽑기를 해서 자리를 정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죠. 자리를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학교 와서 무엇을 배우는가 보다는 누구와 함께 공부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학급에서의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왜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나오죠. 누군가가 더 큰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가 더 큰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누구 마음대로 되거나 누가 소외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이것도 불공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는 그 다음의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극단적인 상황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몸으로 습득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유지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져야 돼요. 그 정당성은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을 학급회의라고 합니다. 소영인의 여기 밑에 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학급의 나오나요? 예. 학급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 이게 말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얘기해 봅시다. 보면은 어떤 의견을 내야 될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찾아보는 것이 이 시간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소영인의 반에서는 학급회의를 열어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의논하기로 했다. 자,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기를 정하면 좋겠다. 이건 어떤 의견이죠? 이거는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일찍 오는 능력에 의해서 자리를 정하면 좋다. 이것도 의견 1이라고 봅시다. 의견 1.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친구들마다 다르므로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것은 1번의 의견에 대한 반론. 1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겁니다. 반론. 자, 의견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키가 큰 친구가 앞에 앉아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은 칠판의 글이 작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키 순서대로 자리면 좋겠습니다. 키 순서로 자리를,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얘기해 줬고 이 상황에 맞게 1번의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의견으로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한다. 하는 의견을 놨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키가 크다고 항상 뒷자리에 앉은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키 큰 친구들은 항상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뒤에 앉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1번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이 의견에 대해서 반론하는 거예요. 이 의견에 대해서. 자,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도 키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건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키가 클 수도 있다.
자, 키가 큰 친구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해 주겠다. 그러면 키가 큰 친구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하면 뒤에 키가 작은 아이가 있어도 앞이 보이게 뭔가 자리 배치로서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대안이죠, 대안.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맞는 다음에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도 역시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그 손해를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보면서 모두 다 어떤 의견이든지 각자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각자의 그 주장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감정이 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는 감정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는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반론이 제시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학급 회의를 하겠지만 이건 꼭 지켜줘야 됩니다. 소형인의 반에서는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앞자리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며 앉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방법이나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자, 교과서 42쪽을 보면 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 맞아요. 대화와 토론입니다. 이런 거는 형식이에요. 대화 토론이라는 것은 형식, 이런 형식을 가지고 관용과 비판적인 태도, 양보와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 관용, 비판적인 태도, 양보와 타협은 이거는 형식에 맞는 여기에 전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네. 관용과 비판적인 태도, 양보와 타협. 요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적인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뜻인데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그러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거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이건데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나와 반대되는 것이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적인 태도. 이거는 비판적인 태도라는 것은 공격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사실이나 의견이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예요. 저 친구의 의견은 친구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게 아니고 저 친구는 남자니까 나도 같은 남자라서 따른다. 이게 아니에요. 의견이 옳은 의견이라면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의견이라면 틀리다고 얘기하고 옳은 의견이었다가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의견이라고 한다면 의견이 바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양보와 타협도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판적인 태도는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나 창처럼 밖에 안 움직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 양보와 타협입니다.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로 말할 때도 상대의 입장에서 최대한 오해를 덜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정확하며 그리고 간결한 의견으로 제시해주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관용, 비판적인 태도, 양보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생활에 실천한 것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말과는 다르게 실천이 잘 안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을 연습해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11차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봅시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